네, 안녕하세요. 입시는 일쌤 중등관 수학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중학교 3학년 수학 로드맵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중학교에서 어떤 거 배우는지, 중학교 3학년 과정 어떤 거 배우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신은 내신은 어떻게 나오는지,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계속 상위권 유지할 수 있는지 관련해가지고 조금 안내차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소개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사실 좀 많이 했었는데, 고등부 올해 한 경험 바탕으로 중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에서 어떤 유형들이 중요하고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어떤 개념들이 더 발달돼야 고등학교 가서 잘 풀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등 수업할 때도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중학교 수학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일 첫 부분에서는 이제 수 개념이 이제 확장되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리수 정도까지 수 개념이 확대가 돼 있다면은 이제 실수까지 확대를 한 번 더 시킨 다음에 이후에 방정식 배우게 되고, 그다음 함수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도형 파트, 기하라고 부르는 도형 파트, 지금 흰색 부분이 도형 파트가 해당이 되는데, 도형 파트가 메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통계 파트로서 통계, 확률 이렇게 배웁니다. 고등학교로 따지면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원래 1학기 부분이 고등학교로 많이 넘어가서 사실 1학기 때 배우는 부분 연속해서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교 부분이 되는 건데, 이 부분 확률과 통계 부분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랑 조금 연관성이 사실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기 부분 배우고 바로 공동수학 1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학년 1학기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학년 1학기 부분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거는 실수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유리수 부분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실수까지 이제 확장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막 이상한 루트 기호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1회독 할 때 또는 선행할 때 조금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2회독 할 때는 굉장히 쉽게 좀 배우는 부분이 지금 실수와 그 계산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사실 2단원인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우기 위한 좀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1학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시험 보게 되는 주요 범위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을 풀려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잘 해야 뒤에 있는 내용을 풀 수 있어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할 때부터 조금 학생들한테 정말 여기부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중학교 부분, 내신이나 아니면 그냥 개념 지도를 할 때도 고등학교 개념도 조금 소개를 해주면서 고등학교 풀이법 같은 것도 소개를 해주면서 무엇이 더 편한지, 학생들마다 편함이 다를 텐데 무엇이 더 편한지 생각해보고 각자 맞는 방법으로 문제풀이 하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함수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풀이 나오고 활용 나오고, 여기도 사실 그래프 1, 그래프 2 나오고, 사실 정확히는 이제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래프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활용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활용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삭제돼서 활용 부분, 최대 최소 나오는 그 부분은 공통수학 1,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걸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년에 해당하는 2027년부터는 22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2차 함수의 활용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 현행 26년도 기준 중학교 3학년은 15년 개정 과정을 쓰기 때문에 15년 개정 상태 그대로 표시를 했는데 내년이 되면은 이제 대표값이 사라지고 상자 그림이 추가되는 형태로 조금 살짝 좀 마이너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2학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삼각비, 원의 성질, 도형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삼각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대수를 배우게 될 때 삼각비가 조금 부족하면은 대수를 배울 때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대수 배우다가 좀 이제 스스로 수포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삼각비 부분을 꼭 잘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학기 지도를 할 때는 삼각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쓰고 수능 문제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원과 성질, 뭐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수능 문제 같은 거 보면은 10번 초반대 문제에서는 거의 저 원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 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물론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에서 이 부분이 이어져서 배우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그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심학중 내신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학중 내신뿐만 아니라 운정지역 대부분 중학교는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심학중은 조금 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들 때 대략 23문제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 중에 5문제 정도가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나온다라고 정해놓고 이제 그래프를 짰는데 실제로 뭐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긴 하는데 프린트는 특히 심학중 같이 프린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에 이미 교과서 문제의 대부분 거의 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린트 위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프린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나름 프린트 내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출제하려고 시험에 내려고 거기다가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말하면서 시험 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문제부터 그냥 한 중상 정도 난이도 시중 교재 기준으로 센 같은 RPM 같은 일반적인 시중 교재 기준으로 중상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예상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100점은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은 어떠냐?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쉽기 때문에 100점이 많은데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상대평가이고 100점을 소수만 맞게끔 시험 난이도를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90점, 100점 보통 그냥 100점 계속 한 번도 틀림없이 계속 100점만 맞던 학생들도 70점대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학교 내신에서 나는 계속 100점 맞고 한 번도 수학에서 틀린 적 없으니까 만족한다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되고 계속 고등 수학 염두하고
문제 유형도 고등 수학 유형 많이 좀 풀어보고 선행도 좀 깊이 있게 진행하면서 고등 내신 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매 수업 그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매 수업 전에 실전 시간에 기출 모의고사 계속 보게 하면서 스스로 실수 관리를, 그러니까 단순히 모르는 거 뭐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운영해 보면서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구나, 이걸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 모의고사 보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틀린 거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뭐 비교적 얘가 친구들이 어디서 어느 날 뭔가를 틀리고 뭐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많이 기억하는 편인데 주말에 클리닉 시간에 그 부분 기억해 가지고 다시 풀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변형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다 체크하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험 한 열흘 정도 전부터는 학교 프린트 위주로 정말 많이 반복하고, 또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 그리고 이렇게 변형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예상 좀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고 그 다음 시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학교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유형의 스타일을 많이 좀 빌려와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더 안전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심화 문제 조금 뽑아 가지고 선행이 꼭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유형을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1, 2 선행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제일 먼저는 당연히 뭐 모두 다 그렇듯이 개념 선행이 진행이 됩니다. 개념 선행 진행되고, 단순히 개념 선행 진행되고 계속 진도만 나가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유형 선행 진행하고 내신 대비 체험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고등학교 현역 학생들이 뭐 시험 대비든 뭐 평소에 푸는 문제든 이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그런 문제의 양도 많고 유형도 많고 난이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고생을 해야 기억이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실제로 많이 고등학교 갔을 때 도움이 되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 푸는 문제 위주로 선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1년 뒤에는 굉장히 고마워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가 실제로 나오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기출 문제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출 문제들을 뽑아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풀려보기도 하고, 뭐 주로 해설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본 유형이 변형돼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나 변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풀어라 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리 부분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별로 좀 어디서 뭘 틀리고 뭘 이해를 못했는지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 끝나고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자료 만들 당시에 그냥 보냈던 거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 이제 단순히 뭐 오늘 수업에서 뭘 했고 뭐 과제는 뭘 나갔고 뭐 수업 내용은 이거였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이 학생이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 이 부분은 잘했고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면은 좋겠다. 학습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조금 개별화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그 어머님들이 궁금하시니까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정리하고 학생들이 뭐 부족했는지 뭐 틀렸는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리를 하면은 기억을 오래 갖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나중에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 이제 본 수업이 5시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4시 정도부터 보강 잡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항상 불러가지고 보강 거의 항상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난 보강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해서 그렇고 잘하지 못하면은 거의 항상 저와 누군가는 함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후기 남겨주신 것들인데 뭐 그냥 100점 맞았다,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 해서 보내주신 것도 있고 그냥 평소에 보내주신 것들도 있고 뭐 이사를 간다거나 뭐 졸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보내주신 후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